자, 오늘 가지고 온 친구는 애플에서 나온 아이패드 2입니다. 오랜만에 추억의 물건을 가지고 왔죠. 아이패드 2 같은 경우엔 2011년에 나왔죠. 일단 외관상으로 봤을 때 정말 예쁘게 나왔어요. 이때 정말 충격적이었거든요. 아이패드 1에서 2로 넘어가면서 정말 많은 발전이 이루어졌어요. 성능이라든지 두께라든지 무게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많이 개선이 됐거든요. 이렇게 딱 잡았을 때도 굉장히 단단한 느낌이 들고 밸런스도 정말 잘 맞아요. 일단 전면부를 먼저 보자면 이쪽에 9.7인치 화면이 있죠. 그리고 전면부 카메라가 이렇게 있죠. 전면부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아이패드 1에서 2로 넘어가면서 추가된 거죠. 그리고 홈 버튼이 여기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뭐 아무것도 없고요. 왼쪽에는 화면 잠금이나 음소거를 할 수 있는 버튼이 있고요. 볼륨 버튼이 여기 있습니다. 딸깍딸깍거리는 게 기분 좋아요. 위를 보시면 이쪽에는 아마 이게 마이크일 거예요. 조그만한 게. 그 다음에 전원 버튼이 여기 있고요. 3.5파이 이어폰 잭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쪽을 보시면 이쪽에 애플 로고가 이쁘게 있죠. 그 다음에 밑에는 아이패드라고 적혀 있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32기가입니다. 이쪽에는 스피커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는 30핀짜리 그 충전기가 들어가죠. 전원 버튼이나 홈 버튼을 눌러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잠금 해제. 이쁘죠? 저 같은 경우에는 iOS 6의 UI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 가지고 뭘 할 수 있냐 여쭤보시면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지만 인터넷 서핑 정도는 가능해요. 높은 사양의 사이트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나무 위키라든지 작동은 해요. 작동은 하지만 안 보이는 것들이 많아요. 사진 같은 경우에는 보이지가 않고요. 스크롤 같은 것도 깔끔하게 되는 편이지만 자료들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나무 위키 뷰어로 쓰기에는 약간 아쉬운 것 같고 글만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물론 이 친구를 유튜브 머신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어플을 지원하지가 않고 사파리로 들어가서 실행을 시켜줘야 돼요. 눌러보면은 뭐 재생이 돼요. 여기 재생이 되고. 자, 오늘도 가지고 나온 친구는 핫토이사에서 나온 엔드게임 버전 마크 꺼져. 물론 재생도 되고 720p까지 지원을 해요. 여기에서 전체 화면 버튼이 뜨지가 않는데 그때는 좌로 돌려가지고 이 전체 화면 버튼이 광고 이쪽에 붙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잘 눌러줘야 돼요. 이렇게 해서 재생할 수가 있다. 동영상 뷰어로도 나쁘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원하지 않는 곳이 많으니까 잘 확인을 하고 구매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팟캐스트 같은 경우에도 지원을 하니까 이거 뭐 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팟캐스트 자주 보고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근데 2013년까지밖에 없어가지고 약간 좀 그래요 좀.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노래를 들을 수가 있죠. 뭐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때 느낌이 별로 안 좋았어요. 패드의 느낌이. 그래가지고 약간 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 뭐 노래를 틀어보자면 노래를 이런 식으로 재생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위쪽을 눌러주시면 앨범 아트를 켤 수가 있고요. 앨범 아트 뭐 이렇게 띄울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 친구의 사운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준수한 편이에요. 근데 스피커도 발전을 많이 해서 그런지 아이폰 XR보다 나빠요 이게. 이때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베이스도 막 울리고 막 그래가지고 와 이거 개쩐다 했는데 지금은 아이폰보다 떨어지네요. 어떻게 된 게. 그 다음에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쓰지 마세요. 이거는 이때도 안 좋았어요. 이때 아마 70만 화소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정말 쓸모가 없었는데 근데 저 이거 가지고 잘 찍고 다녔거든요.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페이스타임 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게까지 의미는 없어요 이게. 이때 분명히 아이폰 3GS랑 아이폰 4가 나왔는데 뭐 요거를 넣어줬다는 것에 약간 좀 그랬어요 이때도. 그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건 게임이 있죠. 게임 같은 경우에는 옛날 게임들을 모두 지원하기 때문에 요거는 정말 큰 장점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할 수 없는 게임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뭐 제가 좋아하는 리얼 레이싱이라든지 이런 것도 실행이 가능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정말 좋은 장점이죠 이건. 그리고 지금은 쉽게 볼 수 없는 스트리트 파이터 대 철권 같은 이런 게임들도 많고요. 이런 게임들이 옛날에는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냥 너무 다 똑같아요 게임들이. 이건 좀 아쉬워요. 이 앱스토어의 초기에는 이것저것 많은 것을 시도를 했기 때문에 콘솔에 있는 거를 아이패드에 집어넣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그냥 좀 그런 것 같아요 좀. 근데 지금도 유행하는지 모르겠는데 후르츠 닌자 같은 것도 할 수 있고요. 이때 유명했던 게 식물 대 좀비랑 앵그리버드랑 그 다음에 후르츠 닌자 이런 게 가장 히트를 쳤고, 그리고 인피니티 블레이드가 있는데 그거는 에픽이랑 애플이랑 싸웠으니까 지금 앱스토어 자체에서 내려갔거든요. 그래가지고 받을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GTA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GTA 게임들이 돌아갈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돌아갔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차이나타운 워즈를 다운받았었는데 지금 그 앱을 내려버리고 다른 앱으로 출시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구매하기가 싫었는데 여기에서는 플레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거는 딱히 없습니다. 여기에서 뭐 영상 편집을 하고 그런 거는 안 될 것 같고요.
아니면은 뭐 액자로 쓸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갖다 놓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지만 뭐 그 정도까지는 뭐 안 써도 될 것 같고, 액자로 쓰기에는 약간 오버스펙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지도도 볼 수가 있고요. 아마 스카포스터리 그때 나갔을 거예요. 그 애플 맵 망하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크랙 페더릭인가 그분으로 바뀌었잖아요.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건 메모로 켜가지고 뭐 일기를 적는다든지 그런 것도 할 수가 있겠고요. 메모장 같은 경우에도 UI가 굉장히 친근해요. 그 다음에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아이메시지까지는 가능해요. 일반 문자는 되지 않지만 아이메시지까지는 가능하다. 물론 제스처라든지 모든 걸 지원하고요. 이때 어플을 끄려면은 이런 식으로 뽀로롱 뜨면은 이렇게 꺼주는 재미가 있었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방식도 좋아했어요. 왼쪽으로 슬라이드를 하면은 화면 잠금이라든지 아니면 화면 밝기를 조절할 수가 있고요. 노래 재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iOS 9까지 지원을 할 거예요. 하지만 거기까지 올려버리면은 너무 느려지기 때문에 웬만하면 iOS 6에서 가만히 냅두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오히려 iOS 9보다 6에서 할 게 더 많아요. 빠르기도 빠르고. 그래서 이 친구의 가격은 제가 아마 3만원인가? 제가 10년 전에 이 친구를 아마 60만원인가 중고로 주고 샀어요. 네, 많이 떨어졌죠? 뭐 10년이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한 10만원 정도의 만족감을 줬어요. 제가 그때 받은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좋았거든요, 이게. 야, 이게 태블릿이구나. 딱 그게 느껴졌어요. 그 다음에 무게 같은 경우에는 아마 600g으로 기억을 하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아이패드 프로 12.9인치고요. 한번 비교를 해보자면 한 요 정도 느낌이 납니다. 지금 지문이 좀 묻어있을 텐데. 후면부 같은 경우에는 요 정도 느낌이 나고요. 화면 크기는 요 정도 크기가 차이 나고요. 거의 이 친구의 두 개가 12.9인치예요. 무게 같은 경우에는 아마 거의 비슷하고 더 얇아지고 더 커지고 속도는 빨라지고 요게 발전이죠. 이 친구 CPU 같은 경우에는 A5 칩이 들어갔을 거예요. 램이 아마 512메가고 아이폰 4S랑 같은 사양일 거예요. 오랜만에 보죠? 그 다음에 시리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 아이패드 2에서는 지원을 하지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나중에 추가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제 기억으로는 iOS 6까지는 시리가 지원을 안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아이폰 4S랑 같은 CPU를 쓰는데도 이 친구는 시리를 지원하지 않아가지고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는 아이폰 4를 쓰고 있어가지고 시리 한번 쓰고 싶었는데 좀 아쉬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들고 댕긴다. 또 다른 멋이 있을 것 같아요. 카툭티도 없고요, 둘 다. 확실히 이 친구도 그렇고 이 친구도 그렇고 스티브 잡스의 유작이기 때문에 소장할 가치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지금 사용하기에는 약간 떨어지지만 추억을 생각할 수 있는 기계로는 정말 나쁘지가 않고요.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오래된 모델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 10시간은 뽑아줬거든요. 중간에 게임을 하고 영상을 보고 웹서핑을 하고 그게 10시간을 뽑아줘요. 아이패드도 그렇고 맥북도 그렇고 아이맥도 그렇고 아이폰에 비해 가지고 수명이 그렇게 짧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용하기에도 나쁘지 않은 배터리 타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를 추천하느냐 하시면은 저는 추천을 합니다. 이거는 충분히 살만하고요. 뭐 중고 사이트를 가시면은 상태 좋은 것들도 많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상태가 그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제품들을 구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정말 나쁘지 않아요. 이 디자인, 이 그립감, 이 무게감 나쁘지 않아요. 아이패드 2를 발매한 지가 벌써 10년이 지났네요. 이 친구도 이 사람 저 사람 갈아타면서 10년 동안 시간을 보냈을 텐데 뭐 그렇게 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얘는 그대로인데 늙는 거는 사람이 늙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오랜만에 추억의 리뷰를 했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요. 끝내죠. 끝!